개념원리 31쪽에 37번 7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라고 했네. 그러면은 짝수니까 뭘로 끝나야 돼? 0으로 끝나거나 2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7자리를 깔아놓고 이게 0으로 끝날 때와 2로 끝날 때는 약간 다르죠. 0으로 끝난 경우에는 내가 0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한테 남은 카드가 111, 2, 3이잖아. 그럼 요거를 요 앞에다가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죠. 그지? 그럼 6개를 배열을 하는데 6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겹치고 2개가 겹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 얼마냐면 60까지가 되겠네. 그지? 근데 이 카드를 깔아놨을 때는 자, 띵띵띵띵띵띵띵 7자리인데 마지막에 2로 끝나 라고 이 카드를 깔아놨을 경우에는 자, 이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요거를 한 장 쓴 거잖아. 그럼 나한테 남은 게 0, 1, 1, 1, 2, 3이 남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고려해야 돼요?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걸 고려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배열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얘는 일단 0을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배열을 한 다음에 0이 맨 앞자리에 온 것만 빼는 경우 뺄 수 있죠. 그죠? 아니면은 맨 앞자리를 1로 고정하거나 2로 고정하거나 3으로 고정하고 풀어도 되고. 자, 근데 처음 얘기한 것대로 풀어보면 자, 일단 0 있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배열하는데 겹치는 게 3개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전체죠. 그럼 그 중에 맨 앞이 0인 경우만 고른다고 생각해봐. 맨 앞이 0인 경우면은 여기다 이제 0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요 나머지 5자리에 0 고정했으니까 111, 2, 3을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인데 3개 겹치는 거잖아.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요게 120이고 120에서 5, 4, 20을 빼는 거니까 이게 100까지가 되겠네. 그치? 100까지와 60까지를 합쳐가지고 160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또 여러분 숙제한 거 중에서 또 윤서는 도장 많이 받았니? 오늘 도장 찍었니? 도장 찍었어? 2층에서 손 놓고 핸드폰 하고 있다는 게 윤서구만? 맞아요. 그럼 누구야? 윤서가 볼게. 가연이야? 가연 도장 받았어? 맞아요. 네? 찍었어요. 오늘 도장 찍었어? 어디까지 찍었어? 밥을 찍은 거 아니야, 진짜? 어디까지 찍었어? 개념을 27? RPM 허수다, 허수. 아직 안 와, 진짜 허수다. 아직 안 찍은 거야? 안 푼 거야? 아직 안 찍은 거. 풀었는데 윤서는 와, 풀었는데 진짜 안 찍었다? 개념 원리는 허수다, 허수. 찾았다, 언니. 아, 내가 요즘 출퇴근하면서 막 그 최근에 방영했던 EBS 다큐멘터리 우리 아이의 공부 뭐 이런 걸 봤는데 뭐 초등학교 막 6학년짜리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중학교 과정을 뭐 몇 번 했고 막 이런 거 한 다음에 시험을 봤거든요. 아, 진짜 다 허수다. 5, 6학년 과정으로 봤어. 이제 선행을 했는데 뭐 지금 학년 과정에서도 틀리는 게 많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보다 인상 깊었던 게 6학년인데 막 너무 속상하대. 막 자기는 나는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 너무 속상하대.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6학년짜리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저렇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여자애가. 그게 오버하는 거죠, 그냥. 그게 네가 봐봐, 그게 진짜 오반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자기가 그 막 새벽까지 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6학년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도 있는데 체육대는 GTA 하고 있어. 뒤는 생략. 그런 생각을 했다. 누가? 재현이? 아프대요. 포기해버리셔. 포기하셔. 그래서 그런 딱 그걸 보면서 감명을 받고 왔는데 막 오늘 막 출근하자마자 막 저 뭐 해서 못 가요, 뭐 해서 못 가요, 뭐 해서 못 가요, 뭐 해서 수업만 듣고 가야 돼요, 막 이런 문제들이 저저저저 오더라고. 괴리감을 느꼈지. 그런 애들도 있고. 아쉽죠. 근데 거기 나온 애들은 다 대치동 애들이었어.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개념 원리에서? 그럼 RPM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 RPM에서 숙제하다가 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있으면 해봅시다. 아 근데 진짜 없었어요. 일단 여기 부산 때문에 가렸어요. 진짜예요. 자, 일단 이것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고정된 게 뭐예요? 이번에는 1이랑 4가요. 일단 함수 값이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랑 4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1과 4는 이제 공동 운명체, 똑같은 애한테만 쏴야 돼. 그지? 그러면 1과 4가 똑같은 애한테 쏴야 되는데, 근데 그 화살표를 맞은 애가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면 1과 4는 누구한테만 쏠 수 있다? 4 아니면 5, 둘 중에 하나한테만 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F1과 F4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얘네 둘 묶어가지고 4 아니면 5 둘 중에 하나한테 쏴야 돼. 그러면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죠. 4한테 쏠 거니 5한테 쏠 거니. 만약에 4를 골랐다면 얘네 둘이 같이 4한테 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4한테 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해주면 1, 4는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남은 원소 몇 개죠? 요렇게 3개는 화살표를 쏠 때 별다른 제약이 없어. 1이랑 4가 4한테 쐈다고 하더라도 얘도 아무한테나 쏴도 돼요. 4한테 또 쏴도 돼요. 그럼 각각 선택권이 몇 가지씩 있어요? 다섯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 250까지. 이렇게. 또 RPM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나요? 또 있어요? 뭐 해볼까? 52번. 52번은 우리 가연이가 한번 해보자. 자, 가연아, 너한테 요렇게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요렇게 6개의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를 고를 거예요. 셀 거예요. 그지? 근데 요 6개를 가지고 쓸 때 주의사항이 뭘까? 응? 뭐라고? 겹치는 게 물론 있죠. 또 주의사항.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 맨 앞자리가 0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래? 선택권은 두 가지. 0이 올 수 없다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맨 앞에가 0인 걸 빼거나, 아니면 맨 앞자리를 0이 아닌 숫자로 고정시키고 풀거나. 자, 골라봐. 어떻게 할래? 전체에서 뺄래? 아니면 다른 숫자로 고정하고 풀래? 고정하고 풀까? 그럼 고정한다는 얘기는 얼마가 되거나 얼마가 돼야 돼? 맨 앞자리가? 1이 되거나 2가 돼야 돼.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맨 앞칸에 1을 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주고, 그 다음에 맨 앞칸에 2를 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주고,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가연아, 맨 앞에 1을 썼어. 그러면 나에게 남은 카드가 뭐죠? 1 하나랑 0 하나랑 2 두 개야? 이 3개. 그걸 여기다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경우의 수를. 3팩분의 5팩. 맞죠? 이렇게 써야죠? 3개 겹치니까. 그럼 이거 20가지잖아. 그지? 자, 요 경우에는 2를 썼잖아. 2를 썼으니까 나한테 남은 카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0, 1,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의 경우의 수는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는 30까지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해서 답은 50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죠? 연이 오케이? 또 질문하고 싶은 사람?
59번. 자, 59번. 59번은 여기에 있는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는 P보다 앞에 오고 I는 R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랬죠. 자, 지금 C하고 P 사이의 순서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I하고 누구지? R 사이의 순서가 정해졌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겹치는 문자도 있죠. 누가 겹쳐요? O가 지금 2개 나오고 M도 2개 나오죠. 다른 건 겹치는 거 없고, 그지? 자, 그럼 봐봐. 총 10개의 문자를 배열을 하는 건데 일단 겹치는 게 2개 있으니까 2팩, 2팩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C랑 P가 문제 말한 것처럼 C가 항상 P보다 앞에 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자 사이의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지? 그러면 이 C랑 P도요, 이 똑같은 문자, O처럼 취급해 주는 거야. C랑 P 사이에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C랑 P 때문에 2팩토리얼이 추가되는 거고, 또 R이랑 I 사이에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럼 이것도 또 2팩토리얼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팩토리얼을 2팩 4개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써줬죠. K 곱하기 10팩토리얼 이렇게 써줬잖아. 그지? 이게 K 곱하기 10팩토리얼과 같아요. 그랬으니까 양변에서 그냥 10팩 약분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분모만 계산하면 되죠? 16분의 1 요게 K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몇 개 사이의 순서를 이미 정했다면 그것들 사이의 순서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있나요, 질문? 62번. 자, 62번. 62번. 요거는 준영이가 한번 해보자. 자, 준영아. A부터 P까지 가는 방법의 수 어떻게 구하죠? A부터 P까지. 팩토리얼로 말해주세요. A부터 P까지 갈 때 몇 칸 움직여요? 3칸 움직이는데 그 중에 똑같은 게 몇 칸? 2칸.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몇 칸 움직인다고? 그래, 화살표 3개잖아. 화살표 3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2개가 똑같은 거니까 2팩분의 3팩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Q 신경 쓰지 말고 P부터 B까지 가는 거. P부터 B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P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거. 이것도 팩토리얼로 말해주세요. 그렇지.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7, 6, 5에다가 4, 3, 1 약분되고 3, 2, 1이니까 요렇게 지워지고 35가지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구하자. P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야. 자, 요것만 해봐.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똑같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몇 칸 가니? 아니. P부터 Q만. P부터 Q. 요거만. P부터 Q만. 3칸 가는데 겹치는 게 2칸.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지. 그거 곱하기 Q부터 B 보자. Q부터 B. 이건 몇 칸 움직여요? 4칸 움직이는데 똑같은 게 2개지. 그러면 2팩, 2팩분의 4팩이지. 그럼 6가지. 맞나? 6가지. 그치? 그러면 3 곱하기 6이니까 18가지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희야 봐봐. 요렇게 두 개를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P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 35가지. 근데 그 중에 Q를 거쳐서 가는 게 몇 가지? 18가지. 그럼 이 두 개를 잘 보면 P부터 B까지 가는데 Q를 지나가지 않는 경우를 구할 수 있죠. 그지? 요거에서 요걸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그지? 그러면 봐봐. A부터 P까지 가는 게 3가지고 P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 안 거쳐서 가는 게 몇 가지고? 35가지는 요거 다 포함한 거잖아. P에서 B, 그렇지, 17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가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17가지 어떻게 하면 돼? 더할까 곱할까? 곱해야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17 답은 몇 가지? 51가지. 이렇게. 그지? 서준아 63번 했니? 63번 한 사람. 하윤이 했어? 오, 설명 좀 해줘. B까지 가. 응. 6칸. 어어. 밑으로 어. 색깔에서 옆으로 색깔. 밑으로 3칸? 밑으로 3칸, 옆으로 3칸? 잠깐만. 밑으로 색깔 옆으로 색깔. 밑으로 3칸 가면은 1칸, 2칸, 3칸. 나 밑으로 두 칸. 밑으로 2칸. 옆으로 색깔. 오른쪽으로 3칸. 그리고 손에 그거 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요런 2차원이랑 3차원은 다르죠. 그죠? 2차원은 움직이는 방향이 몇 종류? 요거는 움직이는 방향이 몇 종류? 두 종류. 이쪽 화살표랑 이쪽 화살표 2가지밖에 없잖아. 이거 풀 때는. 어? 근데 요거 풀 때는 방향이 몇 종류? 이건 3차원이잖아. 3종류인 거야, 화살표가. 그치? 그러니까 방금 전에 62번 같은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얘는 화살표가 2종류였는데 얘는 잘 생각해보면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가 3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게 2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요 방향도 하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총 6칸을 움직이는데 화살표가 3가지 종류인 거야. 그래서 요거 3개 하고 요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 이 6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 건데 겹치는 게 3개, 2개가 있는 겁니다. 요거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겠어? 6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6팩 나누기 3팩 2팩 그러면은 몇 가지야? 60까지인가? 60까지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3차원으로 바뀌더라도 2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있으면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종류만 하나 늘어나는 거. 그죠?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개념 원리로 가겠습니다. 귀엽다. 우리 오늘 개념 원리에서 그 30 몇 페이지죠? 36 저번에 37까지 했나? 응? 40부터 하면 되나요? 자, 중복조합 가볼게요. 중복조합. 여러분 이제 요 단원에 들어와서 요 그 확률과 통계라는 교재에 들어와 가지고 배운 내용들이 꽤 많아졌어요. 잘 기억해봐. 우리가 이제 복습하면서 기본적인 순열이랑 조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습하면서 요거는 NPR, 요거는 NCR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확률과 통계 요 교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운 게 뭐였죠?
여준아 자세가 상당히 건방지구나. 아이씨 불량할 수 있어. 자, 원순열부터 배웠어. 원순열은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n개를 원탁에 배열하면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배웠던 게 원순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뭐냐면 중복순열이었습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가연아 기호가 뭐였지? 파이였죠? n 파이 r이었죠?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였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 가연아? n의 r제곱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웠던 게 갓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만약에 윤서야 n개를 배열을 하는데 이 n개 중에서 서로 똑같이 생긴 게 p개, q개, r개가 있으면 n팩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똑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지? 그리고 4번이 이제 누구냐면 4번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중복조합. 일단 제목을 들으면 대충 감은 와요. 중복이 들어갔으니까 뽑을 때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합이니까 조합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쵸? 그럴 때 우리는 중복조합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 기호부터 얘기를 해주면 중복조합의 기호는요 요겁니다. NHR이에요. H가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기호예요. 근데 이 중복조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복조합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계산해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경우의 수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경우의 수에 나오는 애들인데 중복조합 그러면 이렇게 NHR 해가지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인데 자 이건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 짜장, 짬뽕, 볶음밥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10명이 갔어. 10명이 가가지고 주문할 때 있지. 주문할 때 니네 주문할 때 그 주문 받으러 온 사장님한테 얘는 짜장면이고요, 얘는 볶음밥이고요, 얘는 짬뽕이고요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주문해? 짜장 몇 개, 짬뽕 몇 개, 볶음밥 몇 개 이렇게 주문하잖아. 그치? 그런 거야. 이 3개 중에서 10개를 지금 뽑아야 되지. 10명이 갔으니까. 그럼 3개 중에서 10개를 뽑는데 당연히 중복이 허락되죠. 짜장면을 여러 명이 먹어도 되잖아. 중복이 허락돼요. 그리고 짜장, 짬뽕, 볶음밥의 순서가 중요하나요? 방금 말한 것처럼 누가 짜장이고 누가 짬뽕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 짜장이 다 합쳐서 몇 개, 짬뽕이 다 합쳐서 몇 개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하윤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야? 중복조합인 거야. 그치?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복조합인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중복조합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복조합을 왜 아까 전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이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같이 짜장, 짬뽕, 볶음밥을 합쳐가지고 총 10개를 주문할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짜장이 몇 개, 짬뽕이 몇 개, 볶음밥이 몇 개 이게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4, 5, 6, 7, 8, 9, 10 10개를 쫙 줄을 세워놔요. 그런 다음에 이 10개들 사이에다가 짝대기를 2개 넣어요. 이렇게 짝대기를 2개 넣어요. 약속을 하는 거야. 짝대기를 2개 넣어가지고 이 첫 번째 짝대기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짜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짬뽕이다.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것들은 전부 볶음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린 경우는 짜장 몇 개? 3개, 짬뽕 4개, 볶음밥 3개. 이걸 나타내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짝대기의 위치를 자 얘를 만약에 요 길로 옮겼어. 요렇게 옮겼어. 자 그러면 짜장이 몇 개? 짜장이 6개, 짬뽕이 1개, 볶음밥이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짝대기를 요렇게 옮겼어. 그럼 어떻게 돼? 통일, 짜장 통일, 짜장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한 짜장, 짬뽕, 볶음밥을 10개를 주문하는 경우가 결국 보세요. 결국 자 동그라미 10개랑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죠. 맞니? 동그라미 10개랑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자, 총 합해가지고 동그라미랑 짝대기를 다 합치면 몇 개야? 12개지. 12개 중에서 2개가 짝대기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잖아. 그럼 12개 중에서 짝대기가 되는 거 2개를 뽑으면 그게 바로 요 동그라미 10개와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12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12. 12는 자, 내가 10명 거를 주문할 거라서 동그라미가 10개였던 거잖아. 그럼 짝대기가 2개인 이유는 뭘까? 내가 찾고 싶은 이 짜장, 짬뽕, 볶음밥 이게 몇 종류였어? 3종류였잖아. 3종류로 구분하려면 짝대기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짝대기가 2개 나온 것은 요 숫자보다 얼마 작은 거? 1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얘랑 더해가지고 요거보다 하나 적게 짝대기를 넣는 거기 때문에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2C2가 되는 거예요. 중복조합이 제일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 이해하기 조금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이게 중복조합을 쓰는 문제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이 섰으면 그걸 몇 h 몇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43쪽 봐봐. 43쪽에 필수예제 14번을 봅시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돼.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순열이냐, 중복조합이냐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일단 순열인가 조합인가를 선택해 봅시다. 6명의 유권자가 있죠. 6명의 유권자가 있어. 그런데 이 6명의 유권자가 서로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무슨 투표라 그랬어?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그랬죠. 전에 우리 기명 투표 나왔던 거 기억나요? 기명 투표는 뭐였죠? 투표용지에다가 내 이름을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다 구분이 되니까 유권자들이. 근데 지금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A 후보를 찍었는지 누가 B 후보를 찍었는지 이거는 몰라. 그냥 A 후보가 몇 표 나왔고 B 후보가 몇 표 나왔냐 그것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조합이고요. 일단 무기명이기 때문에 조합이고요. 당연히 중복이 허락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후보가 2명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2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6개를 뽑는 거예요. 그럼 준서야 뭐라고 써야 돼? 2 H 6 2명의 후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6표를 뽑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 윤서야? 그죠? 얘랑 더해가지고 1 빼는 거니까 7 C 6으로 계산하는 거죠. 7C 6으로. 근데 7C 6은 항상 뭘로 바꿀 수 있어? 7C 1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다? 7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계산하는 게 중복 조합의 숫자고요. 밑에 보면 51, 52, 53번도 문제를 읽으면 이게 중복 조합을 쓰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51번 봐봐. 자, 6개의 같은 물건이죠. 같은 물건. 물건끼리 서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돼. 똑같은 물건이야. 그러면 조합인 겁니다.
그러면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어요. 넣었던 상자에다 또 넣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건 중복이 허락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중복 조합을 4H6이라고 해야 될까? 6H4라고 해야 될까? 서준이 한번 생각해볼까? 4H6일까? 6H4일까? 이 N과 R을 정하는 건 중복 순열과 똑같거든? 선택권이 몇 개야? 내가 물건을 6개를 갖고 있어. 똑같은 물건을 6개 갖고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물건을 딱 들어가지고 상자 몇 개 중에 4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다가 그 물건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권은 몇 개다? 4개다. 그리고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6번을 선택하는 거죠. 그쵸? 4H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2번도 아까 이거 위에 그 필수 예제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53번 봐봐. 준이야, 53번 이거 편지 넣는 문제 전에 우리 중복 순열에서 했던 문제잖아요. 그 중복 순열 문제와 뭐가 달라졌을까? 이거요? 이거는 그 전에도 있던 조건이에요. 뭐가 달라졌을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동일한. 예전에 중복 순열에서는 편지도 다 서로 다른 편지였어. 서로 다른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다. 이러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요. 동일한 7개의 편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연희야, 이거는 7H3일까요? 3H7일까요? 그렇죠. 이거 중에 고르는 거니까 3개의 우체통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3H7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 그치? 요런 게 중복조합 문제. 넘겨봐. 넘겨서 44쪽. 우리 오늘 44쪽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44쪽은 조건이 있는 중복조합의 수 그랬으니까, 자,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가 있어. 요거 먼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빨간 공이 엄청 많이 있고요. 노란 공도 엄청 많이 있고요. 파란 공도 엄청 많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6개의 공을 꺼낸다. 이렇게만 생각해 봐. 이렇게 있는 중에서 요 중에서 6개의 공을 꺼낸다. 근데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6개 한꺼번에 이렇게 뽑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여섯 개를 내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6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조합이야. 조합이고 당연히 빨간 공이 여러 번 뽑힐 수 있죠. 그러면 중복이 허락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중복 조합인 거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단순했다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몇 개 중에 3개 중에 빨로파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몇 개를 뽑아? 6개를 뽑으니까 3H6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자, 근데 지금 이 필수 예제 15번은 여기서 약간 추가가 됐는데 어떤 조건이 추가됐냐면 이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이 말이 추가됐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6개의 공을 뽑았는데 적어도 빨간 공 하나,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각각의 색깔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이 편해질까? 미리 1개씩 꺼내놔. 그러니까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미리 꺼내놓고, 노란 공도 미리 하나 꺼내놓고, 파란 공도 미리 하나 꺼내놔. 그럼 무조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잖아, 색깔별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는 6개의 공을 꺼내는 게 목표인데 색깔별로 하나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빨강 하나, 노랑 하나, 파랑 하나는 미리 꺼내놓자 이거야.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3개만 더 뽑으면 돼.
그리고 이 세 개를 뽑을 때는 이제 자유롭게 뽑으면 되죠. 이 세 개를 뽑을 때는 빨강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되도록 이런 조건이 나오면 미리 하나씩 뽑아 놓으면 됩니다. 미리 하나씩 뽑아 놔. 그러니까 빨강 하나, 노랑 하나, 파랑 하나를 미리 꺼내 놨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자, 세 종류의 공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윤서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세 개만 더 뽑으면 돼. 그치? 미리 하나씩 꺼내 놨으니까. 그죠? 그럼 이건 계산 어떻게 해요, 윤서야? 5, C, 3이죠. 5C, 3은 5C 몇과 같아? 2와 같지. 그럼 몇 가지야?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죠? 네, 이런 방식으로 뽑는 것이 중복 조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복 조합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문제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 순열이냐 중복 조합이냐를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은 딱 보면 아 이거 중복 순열이네, 뭐 중복 조합이네 이런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숙제는 44까지가 되겠고 숙제는 44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RPM은 RPM은 여러분 RPM 풀 때 그 14쪽에 있는 것처럼 유형업이나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것 같이 실력업 있죠? 요런 문제들은 빼고 푸셔도 됩니다. 숙제할 때 유형업이나 실력업은 빼고 푸셔도 되고요. 우리가 아직 함수랑 방정식 얘기를 안 해가지고 숙제를 내줄 데가 없네. 어디로 풀어볼까? 아 이거 숙제가 없네. 아이고. 그러면 거기 15쪽만 해봅시다. 15쪽. RPM은 15쪽. 15쪽만 해보세요. 15쪽만. 13쪽은 아직 방정식을 얘기를 못해가지고 13쪽 풀 게 없으니까 15쪽 요거 한쪽만 추가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12까지는 다 풀고 그 다음에 점프 뛰어서 15쪽만 이렇게. 알았죠?